저는 이게 뭐 이렇게 큰 이견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라고 하면은 이게 주민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이게 행정이 주도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권한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이제는 뭐 이렇게 구성이 됐으면은 권한 한번 줘보자. 주민참여 예산과 다르게 주민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 주민자치회에다가 줄 수 있거든요. 예. 그건 뭐 시의회하고 협의한다거나 또한 또 사업 여러 가지 마을 관리 사업이라든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이렇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위탁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인 거죠. 그렇죠. 행정이 관리를 그렇죠. 하는 거죠. 위탁을 한다고 하면은 그 수익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산권인데 주민세 환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 동의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권한, 예산권에 대한 권한을 작게라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자치회가 자기들이 낸 세금의 일정 부분을 직접 집행한다. 수단이 그렇죠. 그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네. 지금 이제 협동조합 횟집을 차려놓고 사실은 이 조합원들이 아직 아니, 근데 그 임대료나 미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차발적인 맛은 있어요. 보증금도 못 강제로 모은 차렸어.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장기업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은 이제 관에서 형님이 좀 도와줘가지고 가게터도 없고 보증금 마련해서 이제 개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우리 그 출자자 조합원을 많이 충분히 모아서 우리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가게도 없고 이게 오픈했다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의 오픈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언제 될까? 오히려 필요하면은 뭐 좀 대출도 받고 또 행정에 좀 도움을 받는 좀 이 형태고 아까 좀 초반기에 센터장이 말씀하셨던 협력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모델을 주민자치를 할 때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통합형, 관하고 민이 통합하는 과정, 그 다음에 민하고 관이 협력하는 과정, 지금 이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델은 자치 모델도 상정을 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합원들이 다 출자금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모아진 다음에 자치적으로 만들어서, 일정하게는 행정과는 완전 대등하게, 필요한 대로, 예산도 우리가 따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고 결과만 보고하는 이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협력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다만 어떤 게 있냐면은 협력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참여예산 관련돼서도 예전에는 주민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뭐 구위원회나 시위원회에서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은 아예 이제 그 참여예산의 어느 정도 예산을 동주민자치회한테 맡기는 거예요. 올해는 그게 3천만 원이라고는 굉장히 작은 사업인데 내년은 뭐 한 5천만 원 늘어날 거고요. 2, 3년 후가 되면 저는 그 예산의 한 몇 억 정도를 그냥 동 자체적으로 쓰라라고 내려올 것 같아요. 이미 서울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또 하나는 이제 뭐 예산 관련된 자치권도 있겠지만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되면서부터는 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 업무들을 그것들을 주민자치회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도 하고 재정도 책임지고 남는 것들은 뭐 다시 자치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권한들이 지금 부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조례에 그게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치회가 발전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통과한 그런 마을 계획이나 자치 계획들은 시에서 어쨌든 간에 큰 일이 없는 이상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실행하도록 도와주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발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이제 걸음마 단계에 가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주민들과 호흡하고 또 소통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자치 권한들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법이 계류 중에 있고 지금 뭐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주민자치회는 보다 튼튼한
권한들을 가지고 어쩌면은 이제 협력형 모델에서 자치형 모델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방향이 그럼 이렇게 네. 공권과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법 내용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죠.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보게 되면 주민자치를 실시하게 돼 있고 또 전에는 지방자치법에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법보다는 지방통치법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국가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정도의 관계만 있었지 거기 주민주권이나 주민의 참여 이런 거 다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그걸 이제 처음으로 넣었죠. 주민 주권, 네, 주민의 권리, 또 주민이 알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명시했다는 거죠. 네, 법에 다 있죠.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을 겁니다. 법이 통과된 그리고 혹시라도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면 바로 이제 뭐 21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정부에서는 다시 저는 발의해서 국회가 여기저기서 민폐가 많군요. 그 얘기하면은 이제 열받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건 이제 네, 오늘은 좋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로. 다루고. 예,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좀 상정돼 있는데 제발 좀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소장님이 참 형식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만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큰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우리 센터장님도. 네. 근데 이제 이게 현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구현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려면은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 사업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에 부여된 권한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삼을 만한 일이 있나요? 우리 시범동 뭐 있을 테고. 뭔가 좋은 점도 있고요. 결국은 해봤더니 도찐 개찐이더라 이런 얘기도 괜찮고. 아직 뭐 해보진 않고 하는 걸음마 단계라. 하는 중인데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치의 경험들이 많이 없구나. 시민 역량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행정도 그렇고 네. 시민도 그렇고. 근데 이제 수원은 그래도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이런 게 저는 이제 자치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필요한 사업 마을에서 해볼 테니까 이렇게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네.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 결국은 지방 정부나 국가나 사회에서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작게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전 자치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상의 행정도 자치라는 틀 속에서의 흐름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항상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시행자 입장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편한 거예요. 주민들을 동원하는 게 편한 거는 직능 단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관계 맺었던 하여튼 국가에 봉사하는 직능 단체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한 또 플러스 이런 작은 자치의 경험,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 주민 역량들이 일정도 발전된 그 부분들이 마을에 있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잘 안 만나는 거예요. 예. 마을에 그런 거죠. 각자 공모 사업별로만. 예. 아니 뭐냐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 동행정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하고 없다는 뜻이 우리 살아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고. 근데 이제는 자치회로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그나마 함께 하려고 했는데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자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네, 우리 동네에. 아우, 선생님이 부녀회장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서 서로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제 조직을 했는데, 벼랑가는 총회를 한다, 뭐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특히 회비 문제 가지고도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시간을 내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러 왔는데, 예. 회비를 한 8만원, 10만원 내라고 하니까 나 못하겠어. 그런 거고. 아니, 기재분들은, 아니, 나는 이렇게 봉사하러 왔으니까 회비 내야지. 그 정도 안 내면 어떻게 해? 이런 게 입장 차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통 같은 경우는, 한 두세 번에 거쳐서 논의를 거치면서, 뭐 이렇게 결정했던 과정도 있는 거고. 아직도 그런 문제는 있지만은, 적어도, 좋은 사례. 적어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해결의 마을 문제를 다 이렇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똑같이 동감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주 만나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적으로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분과를 활성화시키고 뭐 마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애소사가 있으면 같이 참여해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관계들을 형성해 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중요해요. 센터장님 의견에 1000% 공감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 경험도 이제 다른 주제긴 합니다만은 화학사고에 대비하는 지역 대비 체계를 만들 때 아무리 첨단의 어떤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각 주체들이 이게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전체 컨트롤에 의해서 이렇게 잘 역할을 수행했을 때 전체적인 대비 체계가 되는데 그게 현장에서 잘 돌아가려면 그 각 주체들이 서로 평소에 알아야 된대요. 연락처도 알고 평소에 서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야지 어떤 비상시에 그런 여러 다양한 주체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을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역할만 나눠져 있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각자 역할을 확인 안 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획만 있죠. 텍스트로 있고 실제로는 현장에서 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킨십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첨단 시대인데 그거를 강조하는 얘기들이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로 다층적 이해관계라든가 관심사를 가진 그룹들이 각자 그룹별로 활동하다가 또 이전의 경험을 이 주민자치회 안에서 어떻게 연결시키냐 저는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에서 이번에 시범동에서 진행했던 저는 그 주민총회를 좀 주목하고 싶어요. 주민총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자치회가 준비를 해서 총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적은 데는 150명, 많은 데는 300명까지도 참여를 좀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 당일날 그 총회에 못 오더라도 호매실동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784명이 참여한 걸로 나오던데 결과 보니까요. 어쨌든 그 거의 그래도 한 500명 이상의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 본 거죠. 그리고 거기 호매실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에게도 의사를 확인해서 투표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런 지점들이 주민자치에 하나씩 진전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그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8개 동을 제가 다 간 건 아니에요. 제가 가본 4개 동이 주민총회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동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저는 자치는 이렇게 다양성에서 출발을 하고 다양성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다양하게 총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동은 주민투표한다고 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기표소를 빌려왔어요. 직접 투표를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호민시동이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동은 이제 우리 뭐 원탁회나 할 때 많은 투표기가 갖고 했잖아요. 이거 갖고 하는데 거기서 진행하는 안건도 또 다 달라요. 어느 동은 내년도에 할 뭐 스마일 사업이라고 하는 마을 뭐 자치 사업인데요. 그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걸로 끝내는 동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그것 플러스 또 분과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하는 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분과의 사업 중에 찬반만 결정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이거는 찬성하니까 하라. 이거는 아직 부족하니까 더 보완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찬반만 결정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또 어느 동 가니까는 그 냄비 장갑 있잖아요. 냄비에 끼는 장갑. 예. 그거를 이제 기념품 겸 그 거수 투표하는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민총회를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자치적 물론 그 총회하는 뭐 1시간 그 하루 정도의 행사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디어도 내고 또 창의적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8개 동이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이제 시작하는 이제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네. 우리가 또 워낙 또 의욕이 있으니까 네. 한 2년 후쯤의 상태에서 자꾸 여기를 보게 되니까 여기가 지금 자꾸 작아 보이고 네. 또 못나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만큼 또 온 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소장님 계속 아름답게 포장해. 근데 그렇게 이제 역할을 나누지 않았는데. 아니, 근데 우리 집 잘 돼야 평소에 돼. 이성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성으로 얘기하면 네. 곤란하지. 인성으로 얘기하면 이게 그건 지금 곤란하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잠깐 뭐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워요? 이거예요. 어떻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선반해 놓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고 뭔가 매듭이 잘 안 풀릴 때 풀어주고 이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 활동가라든가 이게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이 시범 사업 하면서 전반적인 시민 참여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량을 기르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빠져 있더라고. 제가 자료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빠져 있죠. 좀뭐 예. 일정 이걸 어떻게 소장님 포장하실지 궁금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한 점도 좀 이렇게 얘기. 아니, 아, 이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했어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네, 돼요.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포장 안 되고요. 하시네. 네, 그거는 이거는- 정말 네 앞으로 큰 과제고요. 그래서 아주 네, 간단한 맞아요. 거 하나만 네. 짚고 가면 아니, 처음부터라도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녹아는 어떤 제도나 지원 장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거 생각하면 저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그게 저는 과연 그 주민자치회라는 부분이 그 주민들의 자발성인가 이런 거에 존중성이라기보다는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약간 이걸 뭐죠? 강제가 아니라 뭐죠? 행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지면서 정말 주민자치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거 역시 행정의 하나의 사업으로 위탁사업처럼. 사업으로 여태까지 돼왔던 어떤 정책의 하나로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없는 거 하나와 또 하나 말씀하실 때 그 8개 동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를 해도 8개 동마다 다 달라요. 아, 부장님. 그래요? 그럼요.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해도 예를 들면 센터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을 똑같이 마을 만들기가 해도 동네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그래서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주민자치 부분에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드는 건 과연 이게 주민들의 자발성으로 인해서 8개 동의 이 주민총회가 다 달랐을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이 다 개인적인 특성이나 이런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다르진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은 자치의 권한과 책임도 있지만 운영 능력이거든요. 그거는 주민들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예.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무국장 정도 상근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건비를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주민자치가 그나마 최소한 협동조합 횟집으로서의 이 역할을 좀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행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행정의 종속이 된다. 이것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걸 못 풀고 있어요. 서울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은 주민자치의 전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민간 협력 추진단을 만들고 25개 구별로 또 추진단을 만들고 그 추진단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동에도 민간 자문관을 파견해서 두도록 돼 있어요. 자치 전문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민들을 편해서 의견도 모으고 사업도 정리하고 행정에 협의하는 게 가능한데 수원시는 정말 동생 말을 안 듣는지 이게 철저하게 지금 행정중으로 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빨리 풀지 않으면 수원시는 이게 자치라고 하는 부분들도 뭐 지금 제가 좀 좋은 뭐 성과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고착화되는 순간 사실 고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초기에 못 고착화되는 순간. 잡으면 초기에 이거를 내년도 사업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셨던 자치회 내부 역량들을 보정해 주는 것, 그 지원해 주는 것. 다만 수원시는 지금 그 각 동별로 별도의 공무원 한 명을 파견했어요. 더 배치를 한 거죠. 다른 동보다 한 명을 주민자치회만 전담하라고 지금 배치를 했는데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의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또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다만 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우리 그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그 자치회의 일꾼으로서 잘 좀 부려먹을 수 있는 뭐 이런 표현 써가지고 정말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민자치에서 잘
그 사람의 역할을 잘 활용하는 이런 과정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고 온난화에 기후재앙, 태평양이 플라스틱 숲가 되고 있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알려주세요. 극한 세상, 깨어있는 민주 시민이 살아남는 법. 그대여 생존하고 싶은가? 구독해 생존 TV. 우와, 다 나와 있잖아. 살았다. 생존 TV는 수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올리는 게 진짜예요. 지난번 앞서 주제가 좀 핫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많은 원론적인 얘기하고 사례들도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구현이 되려면은 중간중간에 활동 코드라든가 그리고 실무적인 조정 역할이라든가 좀 이렇게 단련된 역량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장치라든가 제도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서울시 사례가 좀 있었고요.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원보다는 뭐 앞선 사례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하면서 수원도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과동되려면 중간중간에 실무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원시는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지원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계속 이 형태로 갈 거냐.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보시고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부족한 거는 나중에 또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먼저 우리 저기 유문정 소장님이 여기 좀 하시죠. 예. 제가 먼저 네. 저는 이게 이제 뭐 초기에는 행정이 주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세팅을 했으면 이게 좀 주민 주도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지원센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서 뭐랄까 자치 전문가들이 그쪽에 좀 포진을 하고 마을 활동가라든가 마을에서 또한 또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사실은 지금 코디 제도도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자치 코디든 마을 코디든 해서 마을에 직접 살면서 시간들을 내서 주민자치 활동들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제도도 제 지역에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에 뭐 이렇게 코디 제도 운영하는 데도 좀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자치지원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인 거고. 사실 주민총회도 가보니까 행정이 주담이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대본 읽고 막 하고 보고 빡빡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의전이 너무 많아요. 주민총회 하는데. 기존에 해온 예, 맞아요. 2시간 정도 총회 하는데 의전이 한 1시간 하고 그다음에 또 투표도 사실은 그냥 투표기를 해서 결정만 하는 거지 그 의제가 왜 나왔는지 그 의제에 대해서 좀 토론 수기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토론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거기서 나왔던 의제들 있잖아요. 뭐 스마일 사업 의제라든가 그리고 분과별 뭐 그 의제도 보면은 거의다가 이게 저게 주민들이 직접 살면서 제안했던 의견인가? 동 행정이 중심으로 생각했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시설을 보수하겠다. 이런 거는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일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아직도 더 많은 주민들이 좀 참여하지 못하는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과제이면서 그러려면은 내년에 있는 마을 자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할 거 이미 지금 준비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런 거는 다음에 다시 또 얘기를 좀 하고요. 어쨌든 이게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전환해야 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가 그 속에서 활동하는 마을 코디라든가 그리고 전반적인 예산권에 대한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기에는 아직 너무 걸음마 단계라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는 앞서 이제 윤문종 소장님께서 각 8개 동을 다 돌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동별 어떤 주민총회의 어떤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점들이죠. 좋은 감정으로 보셨는데 들여다보면 그런 한계들이 있다. 기존의 관성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거기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실제로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거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안착시킬 만한 마을 활동가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보통 우리가 코디 컨설팅 하면은 다른 데서 전문적으로 경험을 쌓은 분들이 도움을 주로 외부에서 오는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 서울 사례를 말씀하셨나요? 그 마을에 직접 살면서 코디 역할을 한다는 거는 누가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마을에 살던 분 중에 경험을 가진 분들을 코디로서 또 성장할 기회를 줘서 그 역할을 준다는 건가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님도 사례를 좀 아실 것 같은데 이런 형태 수원에 적용할 만한 거 없나요? 저는 개인적인 예. 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코디 제도를 뭐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근본적인 것들은 아까 뭐 이렇게 사무국장에 대한 뭐 임금책이라든가 위탁 사업이 오면은 위탁 업무에 대한 인건비까지 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적인 부분인 거고요. 코디는 그냥 사례 정도인 거고 중요한 부분 참조할 거라고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원에 지금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가장 부족하다고 우리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어디에 지금 정책 제안하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활발하게 운영하려면은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명확한 장치가 지원 체계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몇 가지 좀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려 보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자치의 관점을 얼마만큼 가질 것인가의 고민인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치는 굉장히 귀찮고 또 까다롭고 본인들이 불편하고 어쩌면 좀 더 길게 보면 본인들의 역할을 띄워줘야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이 주민자치회를 행정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고 자치 단위가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전망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공무원들의 생각들도 좀 많이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전담해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영역 이 부분들이 그 방식은 뭐 코디네이터가 됐든 아니면 뭐 자문관이 됐든 지원관이 됐든 뭐 명칭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만 그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자치의 운영 과정에서 그런 활동비, 인건비를 분명하게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주민자치회 내에서도 본인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여기에 또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재 주민자치회가 그 동네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채널이 거의 없어요. 그냥 현수막 붙이고 뭐 필요하면은 뭐 홍보물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좀 더 이 과정들을 철저하게 좀 심화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일상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지 못하면 주민자치회는 또다시 필요할 때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주민자치회에서도 정확하게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행사의 어떤 기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이런 기구로서 자치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주민총회가 끝나고 홈의실동이 어제 그 주민총회 회의록하고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더라고요. 시청 홈페이지에. 저는 이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주민총회 다니면서 늘 했던 얘기는
주민총회 준비하는 거에 한 2배 내지 한 5배 정도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일상적인 주민 소통 채널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주민 자치에는 고사될 것이다. 아니면 행정에 철저하게 종속돼가지고 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공유하는 노력들,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현재 조건에서 그 수원 지역에서 일단 뭐 주민 자치 관련된 활동은 아마 유 대표님이 많이 참여하시니까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수원은 이 주민자치에 관련돼서 지원 조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수원시 담당 팀에서 이것들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지속협에서 이런 좀 토론도 하고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알리는 작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이 수원에 있는 여러 중간 지원 조직이 있고 또 우리 지호진 센터장이 계시는 도시재단에서도 이 주민자치의 활동과 관련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좀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자치회가 올해 7월 달에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대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고 통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10월달, 11월달에 한 달 정도 준비해가지고 총회를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1년 내내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 회장의 역할, 분과위원장의 역할, 또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이런 통로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뭐 매 시기마다 진행되는 뭐 봄에는 축제를 한다든지 뭐 여름에는 뭐 그 교육 사업을 한다든지 가을에는 뭐 총회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때 주민자치회 또 회장님, 분과위원장 또는 행정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운영 매뉴얼 같은 것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정도를 좀 잘 좀 우리가 좀 보완해 나가고 진행을 하면 저는 충분히 우리 협동조합 주민자치에 통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글쎄, 좋은 말씀을 또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또 문제를 좀 지적하시고 한계를 뒤로 갈수록 많이 말씀하셔서 본색이 드러나시려 하는데 결국 마무리 너무 아름답게 포장하시는데 저는 주민자치에 그래서 제가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런 걸 잘하게 하려면은 행정은 또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시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관성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코디라든가 지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반복하지만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내년 본 예산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됐나요? 혹시 소장님 아세요? 그 예산은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도 예상은 반영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네요. 전담 부서도 없고 지원 중간 조직도 없고 그리고 과도기적인 어떤 코디라든가 말 코디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없다. 아니 첫 번째는 아니죠. 전담 부서는 있죠. 수원시에 자치행정부. 마을자치팀이 있어서 네. 이 그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건 있죠. 근데 팀 뭐, 구조는. 한 사람 정도를 파견해가지고 시범 동에서 이렇게 네. 전담 지원하게 하는 그런 인력은 없다. 다만 이제 전 계속 문제의식은 그게 행정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고 개방적으로 민간 영역의 힘을 흡수해서 그게 한계네요. 지혜와 경험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죠. 저는 주민자치라는 얘기 부분을 쓰지만 행정이 생각하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이 뭐 행정의 입장에서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게 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주민총회나 지금까지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행정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사무국장을 둬서 인건비를 주라는 요구를 계속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못 믿는 거죠. 주민을 못 믿으니까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한 명이 각 못 동별로 믿어서 파견한 거군요. 제가 봤을 땐 주민의 역량을 못 믿는 거죠. 지원하려고 파견한 게 아니고. 못 믿는 그럴 거죠. 수도 있고 저는 활동가들의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우리 주민의 정답은 역량 뭐, 부분을 선의를 너무 저 개인적인 왜곡하지 생각은 마시고.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들이 그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좀 의심이 간다. 못 믿는다기보다는 좀 아직 아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행정 공무원들이 파견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공무원들도 그러면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 업무를 받거나 이런 역량이 강화된 사람들의 공무원들이 파견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행정이 생각하는 주민자치 부분으로 지금 6월달까지 생각이 됐다는,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물론, 과거에 주민자치 전담 조직도 생겼나?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던 팀이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팀이 주민자치회를 하는 거니까 행정에 이 주민자치회를 담당하는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100% 동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죠.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부분이 아까 원래 그 의도대로 가려고 한다면 보완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저는 그거를 누군가가 하는 그 담당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민의 입장에서 나와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제도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행정이 생각하는 주민자치로 갈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일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 어때? 아까 협치 얘기가 나왔는데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배치하면은 민간 쪽에서 하면 그 협치라는 힘의 균형이 있어야 공개지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려면 사무를 의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치회로 의탁을 하던 예. 아니면 중간 지원을 만들어서 의탁을 하던 예. 어쨌든 대행을 하던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인건비 활동가들의 이러한 이런 체계들 만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부분도 어차피 협치기구니까 그런 역량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사람들 다 또 하나의 직능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그렇죠. 예. 기존에 해왔던 그렇죠. 다른 형태의 어떤 직능단체가. 예. 근데 행정도 그냥 직능단체로 또 이렇게 바라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례에는 정확하게 주민의 대표성을 표방하는 대표기구라는 부분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기존의 직능단체와는 다르게 주민들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뭐냐면은 대표성이 얼마만큼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동의하느냐, 주민자치의 흐름이나 방향에 대해서, 아니면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주민들을 어떻게 50명이 아니라 주변에 150명, 300명, 특히 주민총회, 마을총회 과정들 속에서는 적어도 1% 참여시키자 하는 이런 것이 조례에 담겨지지 않았지만은 그만큼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그 과정들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발굴되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마을자치계획이라는 건 적어도 한 1년의 과정인가 10개월 정도의 과정인 거예요. 지금부터 마을자치계획단을 모집을 하고 분과를 구성하고, 지금 분과 구성되어 있으니까 분과별로 그러면은 그 분야에 맞는 자원조사를 하고 워크숍을 거치고 그리고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총회로 가는, 실제적으로는 6월 달에 총회를 지금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꾸만 6월 달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6월 달에 총회 과정을 거치려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마을자치계획에서 만들어진, 근데 마을자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 대한 공론의 과정들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치회가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대표기구로서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이 더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론회장, 마을자치계획을 세워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네, 그 점에서 제가 이제 일반 시민으로 오늘 나왔잖아요. 주민총회에도 참여해봤는데 그 의제들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나는 저런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서 또 보니까 참여 연령층이 대부분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연령층이 아까 말했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젊은 연령층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좀 약간의 말하던 기득권층에서 그런 원하는 요구들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젊은 층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서둔동에만 좀 있고 다른 동에는 많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의견의 다양성을 그 취합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닌가. 주민총회 말고는 저 같아도 제가 관심은 있어도 주민총회 말고는 다른 참여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기는 부담스럽고 주민총회만 참여를 했는데 의견은 알고 싶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은 알고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소통의 창구랄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평소에도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주민 소통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의 큰 몫이었다고 하면 주민자치회는 스스로 일을 찾아야 되거든요. 마을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마을의 현안들도 발굴을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마을 미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것들을 자치회 사업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사실은 일상적인 이 소통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건 계속 똑같이 주민자치회도 필요할 때 행사하는 기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그 시범사업하는 주민자치회 8개 동에서 스스로가 이 주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요즘 지금 SNS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고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은 50명으로 좀 못 받고 있는데 분과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는 다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자기가 자치회 회원이 50명이 안 들어가더라도 분과에는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자기 의견을 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서 끊임없이 같이 찾아보고 참여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수원이 시도하고 있는 형태의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든가 개선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실제로 이 많은 여러 가지 좋은 방향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거를 잘 돌아갈 수 있게 굴리려면은 결국 또 사람 문제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원 체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중간 조직이 됐든 아니면 외부 경험을 가진 공개적인 어떤 공개적인 직책이 됐든 아니면 행정 내부에 있는 뭔가 전담 지원 인력이 됐든 어차피 현재 입장에서는 시각차가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면은 안과 바깥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각 경험자들이 모여서 주민들이 실제로 주민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얘기할수록 한계점만 계속 드러나서 포장을 한다고 하지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실제로. 왜냐하면 예산과 인력이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배정되지 않았다 하니까 그게 내년에 좀 지역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실제로 직접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자치 행정 행위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우리가 첫 주제로 생존 TV인데 주민자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우리 동네 새로운 맛집 주민자치 횟집이 생겼는데 도대체 그 동네에서는 뭘 파나? 저걸 잘 먹으면 생존을 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이인경 선생님은 오늘 자리 잡기 힘들었죠? 예, 그렇기도 하고. 질문도 잘 안 하시고 아니, 듣기만 하셨는데. 선생님 혼자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디스를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횟집 가가지고 내 자리 있나 한번 봤는데 자리 빈자리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각오를 하신 네, 건가요? 네, 네. 아, 근데 다 들어가신 분들 안 나오실 것 아니, 같은데. 여기서나 자리를 잡아서 메인 MC를 노리시던가. 금좀이라도. 아니 저기 말씀하시죠.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각 행정이 이게 동별로 지금 8개 동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속 터지는 일들이 있고 좀 있는 답답함이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되게 답답하고 또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동은 어떻게 할까 이런 궁금증이 가신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모임을 하나 결성했어요. 자발적으로. 그 모임 이름이 자생화예요. 왜 자생화일까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그래서 이 어떻게 이 자체적인 모임을 구성할까라는 거에 있어서 이 무슨 명칭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주민자치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대요. 자기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생화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 주민자치회를 생각하는 화요 모임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몇째 주였죠? 셋째 주. 셋째 주에 네, 자발적으로 알겠습니다. 8개 동이 모여서 자생화 모임을 이제 2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자발적인 활동이 그나마 수원형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에 수원형의 이 자생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잘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생존 왜 자르지 마. 잠깐만요. 저도 마무리 하는 거. 마무리를 아까 다 말씀하셨기 이거 다른데 넣어줘. 여기서- 말할 기회를 안 줬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 둘이 얘기하고 생존 TV라고 했기 때문에 생존하려면 발언해야 돼. 마을에서 삶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잖아요. 예. 끝까지 삶의 해. 문제잖아요. 화이팅. 근데 결국은 해보세요. 이걸 국가나 사회에서 잘 안 해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후변화 문제들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문제도 주차장 문제도 그런 거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은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생존의 문제다. 그래서 생존 TV로 한 게 적절하지 않나. 아니 사회자가 하려고 했던 멘트를 뭐. 그리고 아니, 생존 우리 TV는 계속 해야 팬들이 돼. 욕심이 너무 많아요. 패널도 생존해야 돼. 그치. 다음번에 출연 약속 없습니다. 주제 바뀌면 바로 패널 바뀝니다. 예. 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생존 TV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존을 잘하려면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서로 스킨십을 강화하고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런 고민으로 이제 자치회를 얘기해봤는데 과연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의 변화가 급격하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정말 지금 누리는 여러 가지 편안함과 편리를 그대로 누릴 수 있을까?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지역에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단위가 이런 작은 단위의 어떤 자치적인 형태가 아닌가,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랑 주제를 다뤄봤는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자기의 미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가 그때그때 나오게 되면은 꼭 이런 자치라는 주제가 아니어도 시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주적 장치가 많잖아요. 장치는 많은데 직접 들어가 보면 문은 열려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통로도 없고 의자도 없고 탁자도 없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제별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 나가면서 수원이 좀 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게 수원이 바뀔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끝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에서의 경쟁만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 건요.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석 박사님께서 정말 총체적인 문제를 잘 제기해요. 이종국 위원장님하고 공장에 올라가는 주는데요. 자, 그래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저는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 통해서 우리 자치